요거 다 하면 되잖아. 그리고 3분의 4 파이 다 있으니까 다 나눠줘도 되겠죠. 됐어? 근데 응. 무조건 그 부피 비교해서 구해야 돼요. 아니면 무게를 추정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같은 물질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부피 말고는 무게를 추정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리고 뭐 여기 옆에 부피 뭐 문제라고 써있기도 하네. 괜찮아? 예. 자, 그래서 요 3차 방정식을 풀자 이거예요. 근데 얘들아, 거지같이 생겼잖아. 숫자를 한번 그냥 전개해서 3차 방정식을 풀기보다는 이건 계산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숫자를 집어넣었으면 좋겠어. 나는. 민서야, 여기 아래다가 뭐 넣고 싶어? 요 3차 방정식. 어차피 정리 다 해도 넣어서 0 되는 거 찾아야 되는 거잖아. 뭐 넣고 싶어, 민서야? 그러니까 R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고 싶냐고. 지금 R을 찾아야 되니까. 1? 1은 안 돼. 왜냐하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얘는 반지름이 0이잖아. 얘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몇부터 넣을 수 있는 거야? 3보다 큰 수부터 넣을 수 있죠. 꼭 자연수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유리수의 이론을 쓰려면 자연수 내지는 지금 유리 분수여야 되거든. 그래서 나는 5 정도를 넣어보고 싶어. 나도 몰라 이거 다. 자, 125, 63가 27, 8 되냐? 안 되네. 5도 안 택도 없네. 4? 4가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넣어보고 실패하면 풀자. 6은 어때? 216인가? 얘는 되니? 되네. 자, 그래서 시간 아꼈잖아. 야, 4부터 넣을 수 자연수는 4부터 넣을 수 있는데 4, 5, 6 넣는데 나오는 이 정도는 통 아니야? 그치? 그래서 굳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전개해서 구하기보다는. 그리고 얘들아, 이번 기회에 좀 외우는 거지. 아, 자연수 연속한 거 3개의 합이 그 다음이랑 똑같은 게 3, 4, 5, 6이구나. 이것도 알아놓으면 써먹을 수 있겠죠. 자, 또 질문. 70종이 5번에 2번. 이것도 글 있어서 질문한 거야. 1번을 풀었는데 응. 2번이 그래서 A가 몇 나왔는데? A12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거 부피 한번 구해보자. 지금 저거를 접어서 나올 수 있는 상자가 여기가 16이고 여기가 12라는 거지. 그 다음에 높이가 x인 상태라는 거야. 그렇지? 여기가 x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부피가 뭐야? 16 곱하기 12 곱하기 x야. 그쵸? 이게 128이 돼야 된다 이 얘기 아니야? 아, A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구나. 그러면 요 가로 길이는 12 빼기 2x겠네. 아, 요것도 16 빼기 2x. 그치? 여기 이게 16이니까 여기는 16 빼기 2x지. 괜찮아? 여기는 16 빼기 2x지. 여기는 12 빼기 2x. 그래서 16 빼기 2x, 12 빼기 2x, x의 곱이 128이 되는 3차 방정식 풀어나가는 거야. 자, 근데 얘도 아까와 똑같은 논리를 좀 적용을 해보자. 전개해서 풀면 되겠지만 숫자를 좀 줄여볼게. 여기서 2 뽑고 싶지 않아, 얘들아? 여기도 2 뽑고 싶지? 여기 4 나오니까 여기 4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32잖아. 됐어? 네. 그럼 여기서 연속한 세 수의 곱이 32가 되게끔 숫자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뭘 집어넣고 싶냐면 32가 2의 거듭제곱밖에 없잖아. 2의 5제곱이 32거든. 그럼 3을 넣으면 안 되겠지. 3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x를 4 정도로 한번 해보고 싶어. 맞네. 끝. 왜? 괜찮습니까? 어차피 전개해도 숫자 집어넣는 건데 미리 집어넣으면 어때요? x가 4의 값이 되게 안 된다는 조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네. 그럼 2인가? 이는 아니네. 그러면 8? 아 8은 그럼 1이요? 1, 5, 7 완전해. 저거 3차 방정식 했을 때 한 근이 4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두 개가 허근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허분으로 나오는 실수 x를 구하라고 하는데 4 말고 또 있나? 아 허분은 아니고 루트가 달린 글이 나오나? 그런가 보다. 숫자 집어넣지 말라고. 그래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선생님이 나처럼 하지 말라고 문제 만든 사람이 좀 수를 썼네요. 자 이렇게 생겼지. 전개한 거야. 괜찮니? 네. x 빼기 4라는 인수가 있겠죠. 정확하게 정확하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오는 x 값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일부러 숫자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요 장치를 넣었네요. 그래서 x는 5풀마 루트 25 빼기 8이니까 17인가? 자 그럼 5 플러스 루트 17일까? 5 마이너스 루트 17일까? 5 마이너스 왜? 루트 17이 4점 몇이니까 저기 x 한 그렇죠. 그래서 5만 무슨 얘기인지 괜찮아? 5 플러스 루트 17이면 9.x 정도 되는 숫자인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음수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5 마이너스 루트 17이 답이 된다. 생각보다 잘 만들었네.
아, 그 그냥 사람 썼던 틀릴 것 같다. 괜찮아. 신경을 썼구만. 좋은 문제. 또 질문 있어요? 왜 민서야? 괜찮아? 열린 2차 방정식 부분은 괜찮니? 또 뭐 문제 이거 들고 안 푼 거 같던데? 못 풀겠어? 그래서 열 문제 되지도 않고 풀어보세요 이거. 자, 우리 열림 2차 방정식 형태 3개밖에 안 배웠어. 첫 번째는 1차랑 2차가 섞여 있는 형태. 그래서 1차식을 정리해 준 다음에 2차에 대입해서 변수를 줄이는 형태. 그 다음에 둘 다 2차식인 거는 얘밖에 안 배웠지. 2차, 2차 인수분해형이라고 했어. 인수분해형의 특징은 뭐다? 여기 한쪽 상수가 0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칭형. 플러스 형태 있는 거랑 곱하기 형태 있는 거를 변수로 치환해가지고 푸는 형태. 좀 특이한 형태. 요 세 가지밖에 안 배웠어. 그래서 이제 이 위에 게 인수분해가 된다 이 얘기야. 보여? EX x 플러스 y 마이너스 y는 0. 자,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괜찮아?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뭐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지 식이 참이 되니까 2x가 y거나 x가 마이너스 y거나 요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괜찮아? x 플러스 2y 아니에요? 아니죠. 2xy랑 마이너스 xy 합쳐야지 플러스 3xy죠. 아, 여기 d가 네. 됐니? 자, 그러면
y 자리에 2x 넣어주자. 이 안에다 이제 넣어주는 거야. y 자리에다가 2x 넣으면 뭐 돼? x 제곱 더하기 4x 제곱의 2니까 8x 제곱이 54다. 그래서 x 제곱이 6이다. 그래서 x는 뿔마 루트 6이다. 이렇게 하나 나오네. 괜찮아? 그다음에 뭐 정리해서 넘기기 귀찮으니까 아래 거는 x 자리에 마이너스 2y 넣어주자. 그러면 6y 제곱은 54, y 제곱은 9, y는 얼마 3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괜찮니?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답 써줄 때 어떻게 써주자? 자, 요 식일 때 이렇게 나왔으니까 x가 루트 6일 때 y는 얼마인 거야? 2분의 루트 6이죠. x 아니 2루트 6이죠. 자, 요거 하나. 그다음 마이너스 루트 6일 때는 마이너스 2루트 6 둘. 그다음에 아래 것에는 y가 3일 때는 x 몇 되는 거야? 마이너스 6 되네. 그리고 y가 마이너스 3일 때는 플러스 6 이렇게 해서 네 쌍의 배가 생긴다. 괜찮아? 괜찮니? 민서 괜찮아? 자, 그럼 이제 프린트로 넘어가 볼게요. 5페이지 펴볼게요. 왜 더 질문한 거 있어? 자, 우리 이제 부등식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걸 좀 펴보자. 재현아, 부등식이 뭘까? 크고 작은 거. 어? 크고 작은 거. 아, 부등식은 크고 작은 것이야? 나타내는 식. 크고 작은 걸 나타내는 식? 좌변과 우변이 다른 식. 다른 식. 맞습니다. 부등호가 있는 식이에요. 부등호는 종류가 몇 개 있어? 아니다. 4개 있습니다.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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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게 있는 식을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됐어?
자, 그러면 1차 부등식이라 그러면 여기가 1차식인데 부등호가 있는 식. 2차 부등식이라 그러면 여기 2차식이 있는데 부등호가 있는 식. 우리가 이제 요걸 좀 풀 줄 알면 된다는 거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부등호식도 종류를 좀 선생님이 나눠줄게. 재현아, 이거 무슨 식이야? 1차 부등식. 자, 선생님이 식을 봤을 때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미지수. 미지수가 뭔데? 몰라요. 또 L처분식이라고 그랬어요. 자, 미지수 X로 세팅해 줄게. 그럼 1차 부등식이야?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 자, 근데 얘들아, A가 0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니네들이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X가 미지수인 등식을 봤을 때 이거 무슨 식이야? 1차 방정식이요.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A가 0일 수도 있으니까. 알겠어? 그래서 2차 방정식도 얘들아 이렇게 안 써. 옆에 꼭 이렇게 써놨어 얘들아. 왜냐면 A, B, C도 어쨌든 지금 문자로 표현된 순서니까 A가 뭐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상세하게 적어줘야 될 거 아니야. 괜찮아? 자,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A가 0이 아닐 때, 이 두 가지로 나누죠. A가 0일 때. 자, 그러면 A가 0이 아니면 양수거나 음수여야 돼. 그쵸? A, B가 실수라면. 그럼 양수일 때는 A를 넘겨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죠. 이렇게 되겠지. 인서 요거 괜찮아? 음수일 때는 넘길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자, 이것 둘 다 어쨌든 무슨 부등식이 되는 거야? 1차 부등식이 되는데 요런 부등식을 우리가 지금은 교과서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조건 부등식이라고 해요. 방정식에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A가 0일 때는 또 두 가지로 나눠줘야 되는데 B가 양수일 때랑 B가 0이거나 음수일 때야. 그럼 봐봐. A가 0이고 B가 양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생긴 식이지. 그치? 그럼 민서야, X에다가 1 넣으면 이 부등식 참이야, 노짓이야? 0 곱하기 1은 얼마야? 더하기 3은? 참이죠. 그럼 2를 넣어도 참이고 100을 넣어도 참이고 심지어 i는 못 넣는데 i를 넣어도 심지어 참이야. 그치? 그래서 얘는 항상 참인 부등식이지. 요 항상 참인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등식에 대응하는 개념이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B가 0이거나 음수면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생긴 애지. 얘는 뭘 넣어도 거짓이지. 그렇죠? 얘는 이름이 없지. 그냥 불능이라고 보통 옛날에 했는데 얘는 항상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다루죠. 그래서 31번, 32번, 30번부터 32번을 한번 봐봐. 요 프린트. 아, 이것도 안 갖고 왔어? $5,000.
자, 30번부터 32번까지 보면 이게 왜 확대를 하면 맨날 딴 데로 가는지 모르겠어. 자, x 말고 이거 보이냐, 재현아? 네. 예은이도 보여? 민서도 보여? x 말고 미정계수들이 있지? 그러니까 얘를 풀으라 그러면 뭐부터 해줘야 되는 거야? 아니지. x로 모여 있으니까 하나씩 더 확대할게. 지금 선생님이 한 짓을 해달라는 거야. 자, 얘를 풀으라 그랬잖아. 그러면 a 빼기 2가 양수일 때 x는 a 빼기 2분의 a 맞죠? 양수니까 나눠줘도 부동호 방향 안 바뀌잖아. a 빼기 2가 음수일 때는 x는 a 빼기 2분의 a보다 작다. 그렇죠? 그 다음에 a 빼기 2가 0일 때 그러면 0x는 2인 거지. 그러면 이건 항상 거짓이 되겠네. 회 없음. 맞죠? 이렇게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미정계수가 낑겨있어. 낑겼습니까? 괜찮아? 32번 한번 풀어보세요. 풀었어, 재현아?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좋아. 봐봐 얘들아. 지금 변수가 x에 대한 써있죠? 자, 근데 이게 정리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x로 정리를 해줘야지 정리인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x 있는 것끼리 모으고 x 없는 것끼리 모으는 게 정리라는 거지. 이렇게 일단 만들어주면 시작해야지. 괜찮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 여기 x를 안 갖고 오고 x를 양변에 놓으면 정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a 빼기 1이 양수일 때, a 빼기 1이 음수일 때, a 빼기 1이 0일 때 세 가지로 나눠서 풀어주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민수야, 이거 넘길 때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건 괜찮아?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질문 해볼게. 언제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부등식에서 부등호가 바뀌는 모든 상황을 얘기해봐.
그것만 알면 부등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넘길 때 우연이랑 좌변이 음수면 우변이랑 좌변이 모두 음수여야 돼? 뭐 어쨌든 그거다. 그거 말고는 없어? 지현님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음수를 곱하거나 양변에 나눌 때 민서는 봐봐 얘들아 3이 2보다 크죠? 여기에 마이너스 2를 곱해볼게. 그럼 얘 뭐 돼? 마이너스 6 되지. 얘는 마이너스 4 되잖아요. 그럼 뭐가 더 커? 얘가 더 크죠. 자, 마이너스를 곱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괜찮아? 민서야? 마찬가지로 이거 지울게. 자, 마이너스 2로 다 나눠볼게. 그럼 얘 뭐 됐어? 마이너스 1.5. 얘는 마이너스 1 되죠. 그러면 역시 부등호 방향이 바뀌네. 나누기는 역수의 곱이니까 얘들아 뭐 당연한 얘기죠. 일단은 재현이가 얘기한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자,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얘기했다시피 마이너스 2x가 3보다 클 때 이항이라는 건 얘들아 넘기는 개념은 사실은 아니야.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나누고 여기도 마이너스 2를 나눠준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 요거 약분하고 양변을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준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양변이 둘 다 음수일 필요는 없고 x 앞에 개수가 음수여야지 음수로 나누는다든지 곱한다든지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말고 근데 또 있어 부등호 방향이 바뀔 때. 언제일까? 자, 니네들이 의외로 많이 보는데 잘 못 느낄 때야. 3이 2보다 크죠? 자, 그럼 둘 다 역수를 취하면 누가 더 커? 자, 같은 부호일 때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괜찮니? 민서야 괜찮아? 왜 같은 부호라 그랬냐면 이 상태라면 역수를 취해도 뭐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죠. 괜찮아? 민서 역수가 뭔지는 괜찮아? 자, 이 두 가지 이외에는 안 바뀝니다. 잘 기억해. 괜찮아? 자, 그거에 대한 얘기가 25번 내용이에요, 사실은. 풀어볼래? 보자마자 보였으면 좋겠네요. 25번. 재현아 보이냐? 네. 좀 이따 물어볼게.
제 유나 보여? 헷갈려? 민서는 안 보여? 자 일단 민서야 3번 맞아 틀려? 그래 방금 전에 내가 설명해 준 거잖아. 괜찮아? 그 다음에 2번 맞아 틀려 민서야? 자 A가 B보다 큰 상태에서 C라는 양수를 곱하거나 나눴지 지금. 근데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었어. 그럼 맞아 틀려? 맞다고요. 음수일 때만 바뀐다고요. 양수일 때는 안 바뀌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안 바뀌었잖아. A가 B보다 큰데 양변에 C 곱했을 때 안 바뀌었잖아. 괜찮아? 이걸 한번 물어보자. 재현아, 수가 크다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야? 다른 한 비교도 사이의 수가 크다. 그 크다가 뭐냐고 수학에서. 수학적으로 크다.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다. 그렇지. 저거야. 수직선상에서 물론 뭐 반대로 그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직선상에 있을 때 이렇게 커지는 수직선이라면 B가 A보다 크다라는 거야. 괜찮니?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을수록 큰 수라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3 플러스 I랑 2 플러스 I 중에서 민서야 뭐가 더 커? 자, 복소수는 수직선에 표현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크기가 없어. 아니 선생님 넘기면 얘인데요. 부등식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 대신하죠. 오류야. 그러니까 3 플러스 I가 2 플러스 I보다 안 커 얘들아. 알겠어? 부등호식에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수직선상으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됐어? 그래서 크다라는 개념은 이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순서공리라고 하는데 1번을 한번 보자. 지금 이 상황에서 똑같은 수만큼 더했어. 좌우가 바뀌어? 안 바뀌지. 똑같은 수만큼 뺐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1번은 당연한 얘기야. 증명을 할 수가 없어 1번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괜찮아? A가 B보다 오른쪽에 있는데 똑같은 거리만큼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똑같다. 그 순서는 안 바뀐다. 정우좌우. 그 얘기. 됐어? 그래서 1, 2, 3번은 다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럼 4, 5번이 조금 다른 얘기인데 3이 마이너스 5보다 크잖아. 근데 제곱을 하면 바뀌지. 그러니까 4번이 틀렸어요. 근데 3번은 왜 맞나요? 자, A가 B보다 큰 상황에서 좌변에는 A를 곱했고 우변에는 B를 곱한 게 4번이지. 근데 A가 만약에 음수라면 얘들아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지 곱했을 때. B도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럼 4번은 당연히 틀린 얘기예요. 근데 선생님 왜 5번은 맞아요? 자, 어떤 부호를 3번 곱하면 어떻게 돼? 플러스 3번 곱하면 뭐야? 플러스죠.
마이너스도 3번 연속해서 곱하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홀수 거듭 제곱을 해주면 방향이 안 바뀌지 당연히.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민서야? 짝수는 바뀔 수 있는데 홀수는 안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괜찮아? 그래서 이거 4, 5번도 결국 아까 얘기했던 이 2번 얘기의 응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괜찮아 민서? 자, 그 다음 26번은 중학교 1학년 때 나올 텐데 x 범위가 있을 때 민서야 2x 범위 구할 수 있어? 그럼 3번 범위 구할 수 있겠어? 못 구하겠어? x가 요 범위일 때 3번 범위 구할 수 있어 없어? 괜찮아? 괜찮아? 재현이도? 부등호도 똑같아. 방향이 바뀌는 것만 조심하면 더하기 5를 여기다 하면 여기도 더하기 5, 여기도 더하기 5를 해주면 유지가 돼준다는 얘기죠. 더하기 빼기는 계속 다 똑같이 해주면 부등호 방향 안 바뀐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거 뭐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자, 너희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 2차 부등식을 풀 줄 알아야 돼. 2차 부등식. 그 전에 절대값 부등식 34, 34 이 절대값 부등식 못 푸는 사람 풀 수 있어? 민서는 못 풀어? 자, 그럼 절대값 기호가 뭔지 모른다. 절대값 기호는 알아? 절대값 기호는 알아? 절대값 기호가 뭔데? 그 기호의 역할이 뭐야? 오늘 초4 내 아들이 나눗셈을 하더라. 그래서 신기했어. 네? 절대값 무슨 역할 하는지 몰라? 중1 때 나오죠, 절대값이. 아닌가? 절대값이 뭐 하는 기호야? 부를 플러스로 바꿔주는. 5를 플러스로 바꿔주는 기호라고? 인터는?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 절대값 마이너스 5는 뭐야, 민서야? 절대값 5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아마 이렇게 가르쳐 줄 거야. 0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 정도를 그 길이를 나타내 주는 기호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쨌든 뭐 재현이가 얘기한 플러스로 보호를 플러스로 바꿔주는 기호도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지. 근데 이 거리를 나타낸다는 말이 조금 더 정확한 이유가 뭐냐면 절대값 0은 부호를 바꾼다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는 계속 플러스로 유지해주고 마이너스는 플러스 부호로 바꿔주고 0은 0을 유지해주는 기호라고 할 수 있겠지. 정확히 말하자면. 괜찮아? 자, 민서야, 이 식은 무슨 식이야? 부등호가 없는데 뭘 부등식? 1차 등식? 등식 중에서 그럼 방정식이야? 항등식이야?
그게 헷갈려? x에 2를 넣으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 될 수 있으면 항등식은 아닐 거야. 알겠어? 거짓이 하나라도 있으면 항등식이 아니야. 자, 방정식이지. 민서 이 방정식의 해가 뭐야? 또 정답입니다. 괜찮니 얘들아? 그러면 이제 좀 절대값 EX는 1이다. 해 뭐야? 이거밖에 없어? 이제 조금 절대값 x 빼기 3은 1의 해는 4밖에 없어? 마이너스 4 넣으면 7인데요. 이죠 괜찮아? 자, 어떻게 푸냐? x 빼기 3이 1이거나 x 빼기 3이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x 빼기 3이 마이너스 1이면 절대값 씌우면 1 되잖아. 이해돼?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나온다는 거지. 괜찮아? 자, 이제 부등호로 바꿔볼게. 아니다. 부등호 없는 걸로 바꿔야 돼. 해가 뭐야? x가 여기 해라고? 일보다 작은 수. 그렇죠. x가 x1 미만 이식 자체가 해야. 왜냐면 해가 무한계 있잖아. 그러니까 부등호는 해가 항상 개수로 치면 무한계지. 1보다 작은 수는 무한히 많으니까 그걸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표시할 뿐이지. 괜찮아? 자, 그럼 이번 해가 뭐야? 이거는 해가 뭐였어 얘들아? x가 1이거나 x가 마이너스 1이었어. 근데 왜 얘는 다를 거라고 생각해 얘들아? 작아야 되니까. 그러면 x가 1보다 작다겠죠. 하나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 x가 마이너스 x가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괜찮아?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쳐주면 x가 1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아? 괜찮아? 이거 헷갈려? 네. 어떤 부분이? 왜 마이너스 x가 1보다 작냐고? 괜찮아?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 x가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x가 1보다 크거나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 그럼 민서야 x가 1보다 큰 수 뭐 있어? 5 같은 거 집어넣으면 참이야? x에 5 집어넣으면 참이야? 절대값 5가 얼마야?
그럼 5가 1보다 커? 3이잖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참이야 거짓이야. 됐어? 그래서 절대값이 있는데 어떤 수보다 작다라고 하면 범위가 이렇게 모여. 그 다음에 크다라고 하면 범위가 이렇게 벌어지지. 1보다 크고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괜찮니? 그러면 똑같은 논리야. 이렇게 돼 있으니까 2x 빼기 3은 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습니까? 괜찮아? 괜찮아? 그럼 민서야 이건 어떻게 된다는 거야? 3x 빼기 2는 5보다는 크거나 같고 여기 등호 있으니까 등호 유지해줘야 돼. 3x 빼기 2는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아? 그러지 그나 헷갈려? 발송? 민서야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나도. 재윤아, 재윤아, 용수철이 무슨 뜻이야? 모르겠어. 그거 몰라? 용수철 몰라? 아 근데 뜻은 모르겠어. 그 물건을 지칭하는 명사죠. 용수철이 스프링인 건 알아? 용수철에서 용수가 용의 수염이라는 뜻이에요. 용 수염 모양으로. 왜? 그 선생님이 얘네들 지난번 수업 시간에 EBS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초등학교 4학년의 70%가 교과서 내용을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얘들아 지금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이 좀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교과서가 너무 얇아졌어. 이게 교과서 연립 2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 거잖아.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까 이렇게 나오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불친절한 이유가 뭐냐면 연립 2차 방정식의 정의를 안 얘기해. 그렇죠. 이 단어가 처음 나왔는데 이 뜻이 없어. 그 다음에 뭐 조선시대 수학자 홍정아의 9일집에 있는 문제를 주고 위의 개념 탐구 조건 기억 니은을 식으로 나타내면 이거래. 이제 여기 나온다. 이와 같이 연립 방정식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일 때 이 연립 방정식을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중학교 수학 2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두 개를 한 쌍으로 묶어 나타내는 것을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여기 그러니까 이걸 써놨는데 이 설명이 너무 미약해서 니네들이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초등학교 4학년이 70%가 모르는데 이제 고1은 어느 정도 모르는지는 알 수가 없네. 민서야, 너 이런 말 읽어본 거 지금 처음이냐? 얘들아, 너희들 교과서를 어떤 사람들이 쓰는 줄 알아? 대한민국 최고 권위자들이 씁니다. 한번 뒤에
누가 썼는지 봐. 왜냐하면 너희 같은 사람의 평생 지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도 뭐 가끔가다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요새는 그걸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고 아 이거 내가 잘못 알았네 정정하기 쉽긴 쉬운데 교과서에 그런 게 틀린 거는 절대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도 틀리게 적지 않기 위해서 이쪽 분야의 거의 최고인 수준의 사람들만 써요. 알겠어? 근데도 이게 이제 자세히 써져 있지 않다는 거지 지금 교과서가. 근데 그래도 한 번은 읽을만 하다라는 느낌이 들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니네가 이걸 읽어도 뭔 소리인지가 모르면 이제 그게 문제야. 그래서 내가 이걸 읽어봤을 때 이제 뭔 소리인지 알기 시작한다. 그러면 나는 니네들한테 이제 어드바이스만 해주면 돼. 어드바이스 해주고 사실 선생님도 이제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 더 크게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거지. 정의라는 거는 그냥 뜻인 거잖아. 2차 방정식이 선생님이 뭐예요? 선생님도 정의해 줄 수 있지만 어쨌든 뜻이기 때문에 단어 암기처럼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얘들아 공부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하다. 너희들이 지금 국어 능력이 좀 많이 약해. 그리고 계속 약해지고 있고. 이게 되다 보면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고. 재현이는 게임 같은 거 하는 거 좋아하냐? 뭐 좋아해? 너 이제 악보면 기타 혼자 칠 수 있어? 대학교로? 넌 혼자 칠 수 있냐? 너 혼자 악보면 기타 칠 수 있어? 나는 기타에서 이렇게 한 칸 뛴다 그러냐 이걸? 이렇게 한 칸 뛰는 게 오는 관계일걸? 그치? 이게 도면 이게 레고 이래. 그거 말고 몰라? 그 정도 아는 수준이지. 그러니까 뭐 악보 보면 칠 줄은 모르고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 그러면 왜 재현이는 악보를 보면 기타를 쳐 얘들아? 왜 친다고 생각해? 배웠으니까. 나도 재현이 한 붙잡고 한 달 배우면 한 곡 정도는 학교종이 땡땡땡을 칠 수 있지 않아? 학교종이 땡땡땡 사실 지금도 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연립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어 얘들아? 방법을 배우고 정의를 배워야지. 수학은 전부 인간이 만든 개념이잖아 얘들아. 그렇죠? 죄다 관념적인 거야 수학은. 근데 이 관념적인 거에서 뭐 개념이 없어. 그럼 이건 풀 수가 없는 거지. 어때? 생각보다 자세히 써있지. 너희도 그리고 뭐요? 그 개념서 사면 이것보다 더 자세히 써있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교과서도 열심히 읽어봐.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알려줄게. 야 오늘 이것도 풀어봐. 수능 문제. 선생님 운세 나온다. 자 봐봐 얘들아. 운세 초문은 철중쟁쟁이래. 나도 철중쟁쟁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철 가운데 분쟁이 있다 뭐 이런 뜻인가? 자 당신의 모습이 크게 빛나는 날이래. 맞죠? 그 다음 동사를 볼게. 동조할 것이니 말이지요. 이건 뭐 필요가 없는 말이네. 그 일에 대한 성과가 다른 날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큽니다.
뭐 성과가 크대. 그 다음 동사. 그 다음 동사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어려운 일을 풀어가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대. 멋진 마무리를 지을 수 있대. 나 동사만 지금 거의 읽었어. 이 글 내용이 뭐야? 내가 오늘 운이 겁나 좋다는 얘기네. 괜찮아 얘들아? 여기 다 써있어. 당신의 모습이 크게 빛나는 날. 밑에 좀 다른 내용이 있는지 봤는데 없어. 그냥 내 운이 겁나 좋대. 조금 다른 분도 볼까? 뭐 직장을 볼까? 첫 번째 문장 뭐야? 몇 가지 상황에만 신경 쓴다면 얻는 것이 많은 하루가 될 수 있으니 유념해 보도록 하래. 이거는 몇 가지 일을 신경 안 쓰면 얻는 것이 없는 하루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공부하는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는 게 좋다. 과감히 도전해는 것도 좋다. 좋지는 없네. 뭘 하면 좋대. 이런 뻔한 얘기지. 공부를 하는 기분으로 보내도 좋은 얘기잖아. 좋은 걸 하면 좋대. 좋은 걸 하면 좋대. 도전하래.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는 필요 없는 말이지. 이건 앞문장을 그냥 뒷받침해주는 말이고 더 쉬운 프로젝트 이것도 마찬가지지. 결국 과감하게 정면 돌파한다면 많은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도 선생님이 동사 중심으로 외워줬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야? 뭘 하면 좋을 거다라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는 얘들아 네이티브야. 네이티브. 한국어 네이티브라고. 말하기를 하면 설득력 있고 막 연설을 하고 막 논리적이고 뭐 아니면 뭐 이야기를 지어내면 막 해리포터 같은 이야기를 지어낼 수 있고 이 정도 수준이 네이티브 맞죠? 어쨌든 니네들 어휘력이 약하니까 뭐라도 좋으니까 항상 잘 모르겠는 단어가 있으면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세요. 오케이? 자, 또 계속 나가 봅시다. 자, 근데 절대값 부등식은 얘들아 요 33번이랑 34번만 좀 특이하게 풀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봐봐. 모든 절대값을 푸는 FM 방법을 알려줄게. 자, 절대값은 결국 부호에 반응하잖아. 근데 지금 x 부호를 우리가 아니 모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애의 부호에 반응하잖아. 그러면 x가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x가 플러스일 때 절대값 x는 어떻게 돼? x겠죠. 플러스니까 그대로 나오겠지. 그럼 x가 플러스일 때 1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럼 x가 마이너스일 때는 절대값 x는 뭐가 되는 거야, 민트야? 자, x가 음수면 절대값 x는 뭐야? 마이너스 x지. 마이너스 x가 양수야. 그치? 그게 1이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 부호를 나눠주면 된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33번도 보자. 2x 빼기 3이 양수일 때랑 2x 빼기 3이 음수일 때로 나눠서 해석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양수일 때는 어떻게 돼? 2x 빼기 3이 1보다 작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걸 이제 좀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데 자, 요게 x가 2분의 3보다 클 때지. 괜찮니? 그러면 요거는 x가 2보다 작을 때지. 괜찮아? 그러면 x가 2분의 3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요 두 개를 합치면
그래서 일단 위에서는 2분의 3에서 2 사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아래 거 한번 보자. 자, 이거는 2x 빼기 3이 음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곱한 마이너스 2x 빼기 3이 양수가 돼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괜찮아? 그러면 2x 빼기 3이 마이너스 넘기면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이렇게 되고 x는 1보다 크다. 맞냐? 근데 x가 2분의 3보다 작을 때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아? 그래서 부등호 정리를 해주면 여기다 할게. 1보다 클 때 2분의 3보다 작다니까 여기가 되죠. 그쵸? 근데 봐봐. 그럼 선생님 x가 2분의 3일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는 0이고 여기는 1이니까 참이지. 그러니까 2분의 3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범위는 여기 색칠된 범위 1에서 2 사이다.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인 거지. 그러니까 절대값 기호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부호를 나눠야 돼요. 부호에 반응하는 기호니까. 그게 핵심 내용이에요. 자, 근데 얘는 선생님이 지금 간단하게 푸는 방식대로 해보면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에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3 해주면 부등호 안 바뀌죠. 그래서 2x는 4랑 2 사이다. 이제 나누기 2, 나누기 2, 나누기 2 해주면 x는 1에서 2 사이다. 자, 선생님이 쓴 방법을 하면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절대값 기호가 씌어져 있으면 무서워하지 말고 범위를 일단 나누면 되는 거고 나눠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고 나 이거 선생님한테 좀 쉽게 하는 방법 배웠는데 그런 추가 정보가 있을 때는 그걸 써서 조금 더 쉽게 풀면 된다. 괜찮니? 자, 이 설명을 왜 해줬냐면 35, 36번이 결국 범위를 좀 나눠야지 니네가 풀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35번까지 선생님이 도와줄게. 자,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 x 빼기 1이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해주면 된다는 얘기. 됐어? 그럼 나눠보면 결국 절대값이 없어지죠. 자, x1이면 0은 1이니까 이건 참이네. 그래서 x1은 해야. 괜찮아? 여기 집어넣으면 참이니까. 그 다음에 x 빼기 1이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곱해준 게 양수니까 이렇게 해준다는 거지. 괜찮니?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절대값을 푸니까 이제 1차 부등식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줘야 돼. 자, 범위가 x가 1보다 클 때 2x 빼기 2가 x보다 작다. 그래서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지. 즉 x가 1보다 클 때 2보다 작대. 자, 첫 번째 범위에서 요걸 얻을 수 있고 괜찮니?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x보다 작다. x는 3분의 2보다 크다. 자, x가 1보다 작을 때 3분의 2보다 크다. 자, 요 범위를 의미하는 거지. 그 다음에 x1도 들어가는데 그럼 요렇게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범위야? 2에서 3분의 2 사이다. 이렇게 풀린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너무 복잡하냐? 자, 그래서 36번까지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숙제는 25번에서 36. 그 다음에 교과서 다 풀었어? 보다? 요거 민수야 다음 시간까지 풀어서 채점한 다음에 내요. 재현이도 내. 채점하고. 자, 숙제가 10문제밖에 없어가지고 좀 적으니까 역시 여기에 해당하는 교과서 문제들을 좀 뽑아볼게. 여기 있는 글들도 열심히 읽어봐요. 열린 1차 부등식 73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뽑아드리면 되겠네요. 자, 근데 일단 얘들아 프린트를 먼저 하고 그 다음 교과서를 풀어줘. 여기서 그리고 뭐 너무 어렵고 이러면 선생님한테 연락해서 그때 조정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 재현이는 차 타고 가냐? 걸어가? 아니 버스 타러